자, 회계 정보의 전달 수단 재무제표예요. 이게 뭐예요?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를 전달한다. 아까 우리 봤었죠? 나 돈 갚을 수 있음. 이거예요. 나 돈 갚을 수 있어. 너네한테 자, 여기 있어. 돈 갚을 수 있어. 라고 주는 이 종이. 근데 이게 틀렸었죠? 어떻게 해서 보여줘야 된다? 숫자로. 아까 보셨던 12월 말에 2020년 12월 31일 날 숫자로 해서 뭐 얼마 적었고 얼마 적어서 번 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라고 해서 준 이 서류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 서류 이름이 뭐다? 이 서류 이름이 재무제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이제 김철훈이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훈이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짱구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아까 보셨죠? 김철훈 씨. 자, 세무사님. 우리 회사 1년에 아까 보셨듯이 1,000만 원 벌었어요. 짱구 패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1,000만 원 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짱구 패션에 나는 갖고 있던 돈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옷가게 B가 옵니다. 옷가게 B 사장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짱구 패션 1,000만 원 벌었어요? 저는요 1억 벌었습니다. 저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다가 또 옆에 있던 옷가게 C가 옵니다. 저희 회사는 3억을 벌었어요.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옆에 지나가던 D가 옷가게 D가 듣고 저희 회사는 10억을 벌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전 어디에 해요? 당연히 D에 하겠죠. D에 하면은 내가 투자하면은 회사 제일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짱구 패션은 2020년 1년 동안 번 돈이었어요. 옷가게 B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2020년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요. 그래. 근데 옷가게 C는요. 지나가다 그냥 들은 거라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6년에 걸쳐서 3억을 번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도 난 뭐 어차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3억 벌었으니까. 3억 벌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옷가게 D는요. 2020년 1월 1일에 어떤 고객이 와서 나 옷 10억 원어치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아직 산 건 아니에요. 판매도 안 됐어요. 그냥 구두로 이야기만 하고 갔는데 10억 원어치 산다고 그걸 본인은 10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돈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간도 엉망이고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너네가 얼마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 기준을 정하자. 김철훈 같은 실수로 여기에 투자하는 일이 안 발생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투자를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다. 자,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네모 1번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자, 밑에 네모 그림을 볼게요. 회사의 회계 처리가 있고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갖고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뭐 1억 벌었습니다. 뭘 샀습니다. 뭘 팔았습니다. 쭉 기록을 해요. 그걸 그 옆에 나와 있는 감사인의 감사, 회계사나 세무사 이러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일된 다른 데서도 1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2020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 싹 비우고 2020년에 얼마 벌었는지 얘기해. 너 이거 2020년 말로만 한 거는 이건 안 쳐줄래? 기준에서는 그거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통일되게 해야 나 같은 투자자가 봤을 때 이 중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게 바로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자, 네모 2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7페이지 네모 2번 재무제표 옆에 괄호 열고 보고서라고 작성해 주세요. 써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는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경영 활동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자 이제 밑줄이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는 보고서. 다시 읽어볼게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되는 보고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우리 회사 튼튼한 회사고 돈 잘 벌고 있고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이런 거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작성되는 보고서를 뭐라고 그런다?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재무제표의 종류 밑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 종류에 별표시 10개 해주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도 별표시 10개.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표를,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거. 그 아래 손익계산서에도 별표 10개. 자,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랑 아래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95%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 여기서 나와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 그냥 이름만 알아두자. 자,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게 있다.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이런 게 있다. 다섯 번째 주석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위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낫 제조 원가 명세서, 그 밑에다가 또 낫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밑에 요거까지 더 적어주세요. 낫 합계잔액 시산표, 보통 재무보고를 하게 되면 을에 들어가는 서식들인데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장에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얼마나 만들었어요 라고 보여주는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얘는 뭐다?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우리 회사의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우리 남은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썼어요 라고 하는 의례적으로 보고할 때 들어가는 서식이에요. 근데 얘도 뭐가 아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얘도 우리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겠지만 얘도 뭐다?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 재무제표는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얘네만 재무제표예요. 자, 그 중에 처음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페이지 18페이지고요. 반가로 1번 재무상태표. 얘는요, 재무상태표는요 구성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재무상태표이다.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동그라미 하고 별표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동그라미하고 별표시. 키워드예요, 얘는. 자, 이제 밑줄만 치세요. 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그 밑에 줄 가운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동그라미, 옆에 자산의 동그라미. 그 아랫줄 가운데 타인에게서 조달한 부채의 동그라미. 그리고 끝부분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의 동그라미. 자, 우리가 동그라미 친 재산 빼고 자산, 부채, 자본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 저희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 학생들도 있으니까는 뭐 익숙치 않은 용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은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재산이 되죠. 나의 재산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부채는요,
알기 쉽게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갚아야 될 거 또는 의무, 해줘야 되는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자본은 원래 내 거, 원래부터 내 거였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위한 내 거. 자, 그 표를 나타나는 방법이 지금 1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자산과 부채와 자본 요 세 개를 재무상태표라는 표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아, 이 회사가 오늘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구나. 오늘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있겠구나. 오늘 우리 빚이 아니면 재산이 이런 게 얼마가 있겠구나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자,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했어요. 자, 제가요, 건물을 1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자, 제가 건물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 돈이 2억이 들어가 있고 은행에서 8억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건물이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억이 제 돈이 들어간 거고요. 저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는 2억밖에 없어요. 자, 저는 똑같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 명의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게 더 제가 부자예요? 당연히 제 돈 8억을 가지고 있고 빚은 2억밖에 없는 게,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10억으로 건물을 산 게 훨씬 더 제가 튼실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건물 10억만 보고 있으면은, 자, 건물 10억 갖고 있고 건물 10억 갖고 있으면은 아, 둘이 똑같은가 보다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니 아, 8억만큼 빚이 있는 애였구나, 2억밖에 빚이 없는 애였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의 내용을 알 때도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재무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드는 모양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다가 자산을 넣어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부채, 아래 자본. 자,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겠네요. (2억) 내 돈과 8억의 빚, 대출. 밑에의 경우는 건물 10억 내 거, 그리고 2억 대출과 8억 내 돈. 자, 이게 재무상태표의 모양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A기업의 재무상태표, 자산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10억 중에 부채는 빚은 2억, 그리고 자본은 8억. 그리고 B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산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부채는 빚은 8억이고요. 그리고 자본, 원래 이 B 회사 거는 2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A 회사랑 B 회사가 와가지고 여러분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느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좀 더 튼실한 어디요? A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겠죠. 자, 근데요, 한 가지 여기서 신기한 점이 나오는데요. 자, 난 건물 여기 10억. 이 10억은요, 이게 8억이랑 2억을 더하니까 10억이 돼요. 신기하죠? 자,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이 10억은요, 빚 2억이랑요, 원래 갖고 있던 돈 8억을 더하니까 10억이 돼요. 우연일까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왼쪽 건물 10억은요, 빚이랑 원래 갖고 있던 돈을 합치면 똑같은 크기의 10억이 됩니다. 이 건물 10억은요, 빚 2억과 8억 내 돈을 더한 거 똑같은 금액 10억이 됩니다. 자, 왼쪽에 적어놔 있던 게요, 자산이었어요. 내 거, 자산.
오른쪽 여기 적혀있던 건 뭐였어요? 빚이었죠? 빚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채. 그리고 원래부터 내 거인 2억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본.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래 칸도. 건물 10억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 내 거. 재산 아니라 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2억 대출 뭐요? 빚.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부채라고 한다고 했고요. 8억 내 돈 뭐요? 원래 거부터 내 거, 내 돈. 좀 더 유식한 말로 자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오네요. 자산은 부채랑 자본이랑 더하면 같아진다. 자산은 부채랑 자본이랑 더하니까 같아진다. 자,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밑줄 치고 별 표시할게요. 맨 밑에 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그런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해서 별 표시 10개. 자,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산은요. 뭐 더하기 뭐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래요. 자산은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래요. 그러면은요. 내가 부채가 1억이고요. 자본이 3억이에요. 그럼 내 자산은 얼마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4억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산수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수학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2항이라는 거 아세요? 2항? 2항? 저는 산수를 너무 싫어해서. 자, 자산이라는 거에서요. 이 등호 있죠? 이 등호를 부채가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오면 이게 빼기로 바뀐대요. 이게 왜 바뀌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등호를 넘어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남아있는 건 자본이에요. 우와, 하나도 안 신기하죠.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대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산은 원래 얼마였어요? 4억이었죠. 4억에서 부채 얼마였어요? 부채 1억이었죠. 1억을 빼면 얼마가 된대요? 자본 3억이 된대요. 우와, 하나도 안 신기하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요.